유일태 군수가 도지사와 시장님과 14차 상생협력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전주와의 통합 무산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나 그리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 여부도 몰랐고 관련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14차 상생 사업으로 된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택시가 전주 완주의 경계를 없애고 전주 완주를 자유롭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전체가 전주와 완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주 완주로 나눠져 있는 이 혁신도시 전체를 전주 완주 행정규가 구분 없이 전체를 보는 버스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그리고 전주 완주의 택시 경계를 하는 건 그거는 뭐 혁신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전주 완주의 전체적으로 택시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대중교통망을 전주 완주가 협의해서 대중교통망을 새로 만드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도지사와 함께 바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4차 상생협력은 아닌 거는 유일태 군수께서 정확히 표현을 하시잖아요. 13차가 이제 끝나서 안 됐는데 14차를 하기로 뭐 다음 주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발언을 그거를 이제 14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걸 꼭 완주군에서 14차 상생 협력이라고 하시고 싶으면 뭐 적극적으로 하시자고 하고 함께 하면 됩니다. 그 몇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네, SK 블루대변인 김나라 기자인데요. 일단 한 달 동안 하신 것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걸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통 하면은 약간 취임 10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렇게 많은데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당선 이후에도 좀 시민들께 좀 구체적으로 자주 얘기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한 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직접 발언하실 기회들이 좀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는 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고 언론인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고 집행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려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별로 개별 팀별 업무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370 아까 제가 뿌이적으로 했는데 300 몇십 개 되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니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반절쯤 진행됐는데 이 업무 보고가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제가 받고 그 업무 보고 자체가 업무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팀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틈토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필요한 시기에 늘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주화약 공원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네, 동아국민혁명 예, 장소 어디 정해졌나요? 또 하나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장소라고 하는 건 어떤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전주 같은 게 대표적으로 덕진공원 같은 곳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동학을 어떤 전라북도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이제 생각하고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전주시, 교육청에도 모든 것이 다 지금 동학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전주화학 하약, 예. 하약. 화약 공원 공약
이분의 위치가 어딘지 혹시 정해진 바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이 부분은 우리 도지사께서도 매우 관심이 높고 주지사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또 다행인 건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라북도와 교육청과 전주시가 서로 협의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완산 시립도서관 위에 녹두관에 무명 동학농민 지도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유고를 모신 그동안에 공식적 행사에서 녹두관을 공직자들이 방문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도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취임하고 가장 첫 번째로 인사드렸던 것이 녹두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주를 방문하는 공직자들, 전주를 방문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참배하고 인사드려야 될 곳으로 녹두관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선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일상과 가치로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들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그걸 표현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질문까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동학이 전라북도가 살 길이다, 먹고 살 길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먹거리나 아니면 기념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좀 이재명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신속하게 추진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그래도 완성도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이거는 다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만 서둘러도 되는 게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젠가 그제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이윤영 관장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실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동학농민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는 우리들의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하는 그 작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방대한 것 같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이니까 시장님이 그동안 강조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BRT 과편 연관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2단계 3단계로 2단계 확정이 됐는데 만약 BRT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승용차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버스 유선 개편이나 아니면 환승 시기 개선도 가능할까요? 일단 BRT 사업 1단계 자체가 사업비가 440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1단계 BRT 사업 이후에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RT를 전주만의 이 BRT로 딱 놓고 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 적극적으로 아직 도에 지금 현재 제안을 한 상태는 아닌데 제안 준비를 해서 완주와 익산까지 있는 그 광역교통망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BRT를 확장하는 것 이거를 준비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는 BRT가 단순히 시민들이 생각할 때 중앙차로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광역교통망 체계로 가면 굳이 중앙차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시가 중앙차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주가 BRT가 완성된 순간으로부터 자율주행 버스의 테스트패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율주행 운행 체제를 그래도 가장 먼저 시행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나 이런 산업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고
시그널이 될 거다. 예, 연합 정독실장입니다. 한 달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업무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주셨어요. 위성 8기 사업 중에서 계속 발전해야 할 사업과 폐기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니까.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준비해가는 과정인데 그거는 아마 확정해가는 건 유해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의 2차 정례회 전까지는 확정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그 시설투자 사업 중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86개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86개 사업을 검토했는데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전주시에서 다시 그 예산부서 그리고 기획부서 등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 20억 이상 시설투자 사업이 약 104개 사업에 4조 800억을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현재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 15개는 확인을 했고요. 이 중에 공기를 연장하거나 재검토하는 사업도 지금 다시 재확인하고 검토 중에 있고 중지해야 될 사업까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느껴서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104개 사업의 시설 투자 사업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4조 800억. 이 계획이 세워 있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2조 3천억 정도 완공까지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2조 3천억에서 2조 5천억 사이의 예산 조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또 역으로 꼭 해야 되는 시설 투자 사업들은 이 안으로 다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 아마 8월, 9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학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대한방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가 최근에 공시 준공에 대해서 무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 강조해 오셨는데 자칫 협약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제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저는 전주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양심과 공적 책임감을 믿습니다. 그 바탕하에서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께 전권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그 방금 말씀하신 동시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몹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안에는 어떤 형태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높은 타워들은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20년 전의 그 기술력과 현재 2026년도의 기술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기준 하에서 과장과 국장께서 협약 내용과 전주시의 시민들에게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협약 변경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승보고회를 열겠다 하는 게 전주시 당시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셨나요? 그 전에 시민들이나 시의회가 예전에 수령 공연수를 거친다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개 보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보고회는 그 공개 보고회를 갖기 전에 시민사회 진영과 각각의 전문가들과 현재 사업자의 의견까지를 들어서 공개 보고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시의 방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한방직터 개발의 사업자는 정식으로 어떠한 협약 변경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 캠퍼스 친박과 관련해서 이사님 의견을 질문했는데 네. 지금 이게 3년째 담보 상태이고 그리고 전국대나 시민사회과 국가국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는 하나 이게 지금 기본 협약도 아직 지금 놓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효과 유지는 있잖아요. 이런 빨리 해야겠다 하면 그럼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게 해야 하고, 그것의 걸림돌들이 실무적으로 있다고 하면 실무적인 부분들은 탑다운 방식으로라도 극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쳐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찾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파크는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파크를 성공시켜야 전주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서던 질문과 관련해서 좀 늦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뉴스인 전문이 옹근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각장의 기대경을 보면 소각장에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진행의 의견을 듣는다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방직 보면 보고를 열어가지고 전주시 방침을 밝힌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은 어떤 시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 방침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같이 관련해서 대한방직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옛 대한방직터 부지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전주시 간의 협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협약에 변경 요청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그 협약에 변경 요청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건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어떻게 전주시가 방침을 가질지에 대해서 보고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전주시가 2021년도와 2025년도에 재정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재정투자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이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의 핵심은 전주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앞으로 내년 2027년부터 5년간 재정 여건이 허락하냐 그렇지 않느냐. 민간 투자로 했을 때와 재정 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 이익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각장의 기술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스토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열분의 방식으로 할 거냐, 이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거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공개 토론회가 2021년도에 전주시가 결정한 재정투자 방식, 2025년도에 결정한 재정투자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정말로 그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정말로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심각한 논의를 거쳐야겠죠. 다만 여기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앞으로 5년 걸립니다. 만약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7년이 걸립니다.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예타 면제 받았고 KDI 적정성 검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만약에 뒤집는다면은 행정적으로 받는 페널티는 없어요?
정도로부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변경된 건 일단 없고요. 그 사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뒤집히면 페널티가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 물어봤더니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던데 쉽지 않다는 뜻은 그 교부에서 정부에서 그 돈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 재정 투자 방식에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바뀌면 페널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지만 그 앞서 시장님께서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하는 것은 재정 방식, 민간 투자 방식 그리고 소각 방식에 대한 뭐 오해나 다른 의견들이 많이 존재를 했고 저희가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2025년에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어느 방법이 더 투명한지 좋은지 이런 거를 같이 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미처 못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재정 방식이나 민간 투자 방식도 실은 건립의 단계부터 운영의 단계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만약에 좀 진보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정말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보는 예정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좀 이만큼. 후학장 연한이 언제 소각장 연한은 저희가 20년 지금 되면 이제 안전 평가를 받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21년경에 환경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이제 받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있는 소각장을 볼륨을 좀 키워서 용량을 키울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새롭게 지을 거냐 좀 고민이 있었고 그때부터 신규 소각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던 것은 새롭게 시장은 거였고 실은 이제 2026년 이제 올해가 되면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체하고도 이 소각장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 지을 때까지 이미 협의는 끝낸 상황이고요.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전의 문제는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열 효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소각량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방식을 한번 정하면 중심을 잡고 가야 계속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없고 그런데 그걸 자꾸 논의하는 시간만 길어지면 기존 소각장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까지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 우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도 지금 진행하는 5년이고 그런 걸 다시 거치면 7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냐 그런 거를 설명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을 재점화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오해를 풀 건 풀고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리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소각장 설계가 몇 톤이죠? 지금 현재 원래 설계 400톤 400톤으로 설계가 됐는데 310톤으로 지금 현재 310톤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250톤밖에 일일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낡기도 했고 노후가 심하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쓰레기 성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의 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일일 250톤도 이 상태로 쓰레기 성상이 계속 코로나 때처럼 유지된다고 하면 일일 250톤 소화도 힘든 정도로 지금 현재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빠르게 소각장 재건립해야 된다. 전북 소비자재단 우리 최훈 기자입니다. 시장님께 전주시 발전에서 많은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간 이렇게 해보시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현안이던데.
제일 시급한 건 우리 비서실장님이 계시는데 재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희망을 갖는 건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까지만 잘 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곧 뭐 의회를 통해서 다 공개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시의 현재의 예산 편성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이 전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경비가 9월 달 것까지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4, 4분기 필수 경비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실제로 가장 현안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지금 필수 경비가 1,256억. 이거는 모든 사업비를 다 제외하고 필수 경비만 1,256억인데 아직도 한 300억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찾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박 상승을 시험할 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방식의 효율적인 걸 찾겠다는 전문가 토론회가 시의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거는 지금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 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다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1시간 뭐 2시간 토론해서 끝낼 생각이 아니고 제 일정을 다 비워놓고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토론할 생각. 끝장 토론입니까? 끝장 토론. 전문가만 참석합니까? 일반 시민?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는 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방송입니다. 은근히 빠졌다는 언론에 지적도 있습니다. 그 완주 통합 문제하고 올림픽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입장 좀 밝혀주시죠.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담당 부서,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과 담당 팀장하고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전북 전주 올림픽을 추진하고 전북 전주 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이 그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는 홍보 자체가 전주시의 이익이냐 실익이냐를 따지면 홍보 자체가 이익입니다.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문제도 그거는 매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재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게 신뢰 회복, 그리고 신뢰 회복에 바탕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 그리고 통합 자체가 통합 이후의 상생이 아니고 통합의 과정이 상생인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준비라는 말씀은 그러면 원점 재검토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만약에 전주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저기 완주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는 사람들 또 긴장해서 또 천막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전주 완주가 각각의 어떤 형태로든 전주도 이익이 되고 완주도 이익이 되는 방식들을 제안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추진하는 방식, 그런 전략을 수립하겠다. 재정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받은 지방교부세 보니까 그 국세의 지방교부세 재원 19.24%에 0.8% 정도 되더라고요. 이를 비춰봤을 때 올해 예상되는 국세와 비교해 보면은 내년 한 800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이를 전부 가용 재원으로 다 쓴다고 하더라도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약 사업 추진에 굉장히 못 미치는 금액인데 가능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해와 내년을 잘 넘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800억 플러스로 우리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플러스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우리 전주시 출신의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하고의 협상, 협의 혹은 읍소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 문제들이 한 가지만 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천마지구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천마지구. 예, 예. 네. 그 군부대 이전 문제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천마지구는 1단계 고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통 설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마 에코시티하고 천마 개발이고 일단 분리를 사업자를 분리했습니다. 천마 개발 그 사업주에서 지금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직 그 업체